어쩌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이 친구들에게 가장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는 선생님, 학급 친구, 이 모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부모님과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교육 이야기보다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알아두면 좋을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부분은요, 제가 현장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플로우 강연할 때 이 파트만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이 강연의 웃음 포인트가 되기도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그렇고 집중도가 확 올라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 이 4가지 학습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과 가장 비슷한지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함께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셔서 공감되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는 점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UNI 학습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MBTI가 워낙 유행이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MBTI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앞으로 읽을 책을 아이와 선정하고 있었거든요. 장르 이야기는 하는데 공상과학 소재 괜찮겠어?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N이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아이들도 IE, TF만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이렇게 정형화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툴들을 사용하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학습 유형을 아는 것, 우리 아이들 수업에 있어서 또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학습 유형에는 각 대표되는 4개, 그리고 2개씩 섞어서 6개, 3개씩 섞어서 4개, 총 14가지의 조합의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4가지 핵심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행동형 친구들입니다. 이 행동형 친구들의 기본 욕구는 자유예요. 왜? 몸을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친구들이 있죠. 몸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할 때 제일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에너지도 넘치고요. 이 친구들은 먼저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요, 혼나서 교정이 되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산만함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자주 주의를 주시고 아마 혼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성향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잘 듣거나 혹은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으로 느껴져서 빵 터지기 십상이죠. 그러나 이 행동형 친구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먹었을 때 해내는 그런 힘 말이죠. 다만 독서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독서는 동적인 활동과는 정반대인 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 이 행동형 친구들과 지낼 때는요, 무언가를 많이 다양하게 읽히기보다도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책의 내용을 다 말하게 해버리면 금방 지루해하고 싫어지기 십상이거든요. 좋아했던 부분이든 배운 부분이든 딱 한 가지만 말해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또 동기부여가 적은 개인 수업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동기부여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경쟁하듯 하면서 즐기거든요. 그룹 수업에서 리더십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의 자기의 목표를 훨씬 더 잘 인식하는 친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동형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규범형 친구들입니다. 제가 규범형 친구들에 대해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K장녀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 욕구가 책임감인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학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규칙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친구들이에요. 한 규칙을 알려주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다 보니 변화에는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순히 수학 기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응용 문제, 심화 문제도 풀어봐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이 가능한 친구들이 이 규범형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런 요령을 잘 모르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도 어떻게 외우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인지, 지금 학습에서 복습을 해야 하는 때인지 선행을 해야 하는 때인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구들 탐구형인데요. 우리 탐구형 친구들은요, 기본 욕구가 지식 탐구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몰두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세계가 가장 확실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언가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잘 안 들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혼자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한 친구들이고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쩌면 학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친구들은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신이 관심 갖지 않는 분야나 공부에 대해서는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땐 지시나 강요보다는 설득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바로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난다거나 책을 접하게 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필요한 공부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단순히 축구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축구 스코어, 경기들, 선수들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 5대 리그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팀들, 역사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푹 알게 한 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다 좋아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영상도 또 책도 같이 보여주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영어, 독일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게끔 말이죠. 어떠신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듣고 행동이 변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상형 친구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욕구가 인간성, 자아 실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교적이고 이탕성도 있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죠. 어쩌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이 친구들에게 가장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는 선생님, 학급 친구, 이 모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부모님과도요. 이 관계성이 무너졌을 때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이상형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봐 주시고 교우 관계를 살펴봐 주시고 세팅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형 친구들 제가 만나보니까요, 비문학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설 이야기에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비문학적, 배경 지식, 상식 등 평소에 조금씩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대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가지 유형이 우리를 다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교육의 개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4가지 유형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아이들마다 학습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줄 때 다르게 줘야 하는구나 였어요. 이 친구에 맞는 방법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는 안 통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의 모든 유형에는 우열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알게 된 이 4가지 학습 유형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유형으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